안녕하세요. 명리요강 독일실관 오늘 4강째인데요. 진월의 간목입니다. 진월사주. 진월은 대개 다른 계절보다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계절이지요. 그래서 진월의 사주의 지지에 인묘가 있으면은 목을 돕는 대목지토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신이나 자가 있으면은요, 당연히 신자, 진 이런 식으로 수를 도우려고 하죠. 그래서 수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요. 유가 있으면은 진유, 합, 금 이렇게 해서 금의 기운을 띠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월에 모토 봉기가 이렇게 떴다. 그러면 당연히 토의 역할을 또 강하게 하려고 그러고, 고구 이후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특히나 4월로 징계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의 기운이 강하고 또 좀 다시 조열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다음 달인 4월이 육양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조율해지겠죠. 그래서 이 진월이 목화 토금수의 역할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진월에 또 사주에서 이제 병정화가 떴다. 그리고 지지에 사화라든가 오화가 있다 그러면은 이 진월은 오양이기 때문에 육양전에 오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열하고 또 온도가 높다는 걸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월 사주가 이제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월 사주를 보실 때 항상 절기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청명절기와 고구절기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청명은 식목일이니까 4월 5일 정도에 들어오고, 그리고 고구는 4월 20일 정도 전후에 들어오겠죠. 진월이라는 계절 자체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묘월, 이 봄과 인묘월, 그리고 4, 5월인 여름을 이렇게 연결하는 계월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진월이거든요. 때문에 이 진월은 청명과 고구를 살펴서 고구 이전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목의 기운이 좀 망하다고 보고, 그리고 아무래도 고구 이후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토의 기운이 좀 강하다고 보고, 또 화로 징계하려고 하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월의 간목이다 그러면은 진월부터는 1년에 비가 두 번 와야 돼요. 우수에 한 번 와고 고구에 한 번 와야 되는데, 우수의 비는 이제 대자연을 위한 비고, 고거에는 이제 못 내게 해야 되는 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비가 오게 되면요, 대지에 이렇게 비가 내리게 되면 이게 찜통 효과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온도가 확 올라가요, 우리가. 그래서 진월부터는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개수가 필수적으로 사주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수의 수원이 되는 경금도 또 필요하고요. 또 목이 강하게 되면 경금으로서 또 속하주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월 간목은 경금과 개수가 필연입니다. 자, 사주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월의 간목이다. 예. 자, 이 사주는 간목이 강하죠. 연, 월, 일시에 다 이렇게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심각한 사주죠. 이럴 때는 진월의 청명이든 고구든지 뭐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더라도 간목이 강한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이제 격이 제격이잖아요, 제격. 그래서 용신이 세성을 쓸 수도 있는 사주죠. 하지만 이렇게 비겁이 강한 가운데 용신으로서 저는 잘 쓰지 않고, 또 사주가 간목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병화지신으로서 식기신앙, 신앙한 사주는 이렇게 식기신앙이 아니고 뭐예요? 왕자이설. 예, 왕한 기해문을 자연스럽게 설계해주는 병화가 용신이 되겠습니다. 제가 7시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제가 버벅거립니다. 때문에 이 병화가 용신인데, 이 재성이 지금 비겁을 보고 있죠. 그래서 재성이 비겁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 소중한 거의 용신에 해당되는 재성이 이제 분재 탈제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경쟁을 하게 되죠. 때문에 이 병화가 식신생제로 이 급제를 비견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견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이제 비겁의 기운이 내 제를 탈제할 때 첫 번째 관성이 제를 지킨다, 두 번째 식신이 제를 지킨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평진전 이런 데서는 관이 호재, 관으로서 제를 보호하고
식신생재, 식상으로서 재를 돕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항상 재를 보게 되면 관성과 식상을 찾아야 된다. 여기서는 식상이라도 이렇게 근황하게 잘 있기 때문에 좋은 사주죠. 그래서 4월달 춘 3월에 음력 4월에 간목 벚꽃이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좋은 또 수분을 섭취해서 이 산에 아주 망대하게 숲을 이루어서 꽃을 잘 피운 사주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이화를 보게 되면 목화통명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목화통명은 문인, 학자, 석사, 박사, 교수, 의사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는 사주들입니다. 예시는 갑일주가 청명 직후에 태어나가지고 목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번성할 때에 태어났는데 간지에 목이 4개고 자진수가 있어가지고 생목, 수생목하고 대립목으로서 더 덕세가 당당하다. 그죠? 시상에 1점 병화가 인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어가지고 왕목이 설기를 하니까 아주 귀격이다. 사주 좋죠. 자, 운에서 총운은 좋죠. 이렇게 신미도 좋은데 병신합이 되죠. 이거는 안 되죠. 그럼 미는 뭐 그런 대로 근데 묘지가 되겠네요. 여기서는 편인도식이 돼가지고 안 좋고 뭐 초년의 운밖에 없네요. 그래서 기사운부터는 부기문에서 출생 성장했고 경호운부터 10년간 출세 공간했으며 신운에 용신병화를 합거해가지고 상배 와이프 죽었다. 자, 신운 볼까요? 이렇게 신민대 신미가 오게 되면 병신 합해서 용신이 합거되고 미는 목의 묘지죠. 그렇기 때문에 목생화를 못 받게 되니까 이중삼중으로 해서 병화가 문제가 됩니다. 뿐만 아니고 일간은 간목에 있어 가지고 미는 묘지죠. 일간 묘지가 왔을 때 내 용신에 해당되는 식상이 합거되거나 또는 충거가 되게 되면 나한테는 치명적인 타격이 오겠죠. 쉽게 하기위해서 내 활동 중지 밥숟가락 놓는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처가 죽은다. 왜 죽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재성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 사람이 청명절기에 태어나지 않고 좀 고구절기에 태어나가지고 말이에요. 4월에 가깝게 태어났다 그러면은 보다 토의 기운이나 화의 기운이 강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무진경항이라도 이 청명고구에 식목이 좀 태어나가지고 청명은 뭐예요? 부직개만 꼽아놔도 싹이 난다는 굉장히 목이 강한 그런 계절인데 이 무토가 자칫 흑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가 있는데 무토가 가장 무서워하는 편관칠살 무토 입장에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목지토로서 진토가 상당 부분 목의 편을 들고 여기서는 수의 편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니 누구니 그러니까 나 목대가 나 수대가 하고 있는데 천간 위에서 니 토잖아 그러니까 봉기가 떠가지고 일단 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무토가 살아나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또 지켜줘요? 이 병화가 지켜주고 있잖아요. 화가 죽으면 이건 나가리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신 합돼 가지고 이거 죽었을 때 목극토로에서 처가 나간 겁니다. 무진백호 대살도 앉아 있네요. 자, 그렇게 됐고 또 상배 처를 내 대신 간 거예요. 그리고 가정도 불안하다가 미운에 재혼했다. 미운에 잠이 원진 기문이 들어와서 또 하고 암합을 하니까요. 재성운에 있는 건 나가고 새로운 거 들어올 수 있겠죠. 임신운에는 어떻게 돼요? 임신은 병임충에서 도식운이네요. 그래서 편인도식이다. 그래서 이 식상운이 강력하게 임신으로 와가지고 천충, 지충, 병임충, 무임충, 인신충, 병임충, 인신충 이렇게 하게 되면 도식, 식상이 멈추죠. 공장은 기계가 멈추고 경영하는 사람은 돈이 안 들고 운동하는 사람은 몸이 고장나고 그리고 멀쩡한 사람이 아프고 도식운입니다. 밥상이 뒤집어지는 운이죠. 계유도 마찬가지죠. 용신사지네요. 이렇게 그래서 병화가 유해 사지가 되어서 이때부터 몸이 좋지 않았다. 결국은 괜찮은데 운이 부족해서 발달하지 못했다. 앞으로 술은 이제 비겁에 죄를 달고 왔는데요. 술이 와서 인술로 다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진술충으로 해서 진중 개수가 투출해가지고 무기 합거되게 되면 또 재날아가겠죠. 운이 좀 좋지 않았다. 자, 다음 사주는
다음 사주는 자, 요 사주 개미의 병진의 갑진의 기사다. 진월에 이렇게 간목인데 온통 사주의 토일색이지요. 이럴 경우에 이제 이 진월이 고구 이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굉장히 조열한 거예요. 고구 이후에 이제 4월로 다시 말해서 5월 뭐 5일 정도의 입하가 들어오잖아요. 이때 이제 4월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뭐 5월 한 2일쯤 태어났다고 보세요. 얼마나 덥겠어요. 그렇더라도 진월이란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진월에 병화 뜨고 그리고 민년에 또 사시에 있으니까 조열하죠. 당연히. 진진자영 이런 식으로 토가 뭉치면 토가 세져요. 그래서 오로지 개수로서 조후하고 일간을 도와야 되겠다. 목마르다는 이야기죠. 진중 개수가 떴네요. 다행히. 그리고 무게 각기 합이 있는데 일간이 합을 하게 되면 합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갑기 합을 하지만은 갑목이 갑진 또 이렇게 진월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종하지 않죠. 그래서 합이불화 합은 되지만은 불화 화하지 않았다. 갑기 합토로 변하지 않았다. 즉 합격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냥 내격으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장이 제다 신약이죠. 제가 많고. 그래서 신약에 제가 많으니까 인성수가 용신에 해당되겠죠. 전반적으로 목으로 수로 흘렀으니까 운은 괜찮죠. 경술에 가면은 여기 이제 문제가 되겠네요. 제다 신약이고 인성이 용신이 된다. 갑일주가 진월 청명절에 태어나서 자하에 진이 있으니까 약한 중에 근이 있다. 개수가 천간상에 간상에 투출했으니 신약한 국에 인성이 당연히 용신이 되겠다. 초년에 모군이 일주를 도우며 토를 제하여 인수를 구해주니 물이 잘 흘러서 운이 괜찮고 부호 가문에서 출생했고 상대를 낳았다. 왜 상대를 나와서요? 제격이니까. 제격은 상경대. 인문의 회사에 출신하여 빨리 조년에 개장 달았고 개축, 임자, 신해까지 좋았다. 병화가 있어서 총명하지만 고관이 되기는 어려우니 왜요? 무관사주잖아요. 고관이 되기는 어려우니 인성수가 일정 금의 생조를 얻지 못했고 근원이 없다는 이야기죠. 근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쌍고장이 있으니 부국은 되겠지만은 수론이 무사하면은 정미운이 불리할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진월의 간목 사주 2개 공부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